겨울 허리케인 폭탄 사이클론의 영향으로 50중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해 최소 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미 전역을 강타한 눈폭풍의 여파로 배송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요 택배 업체들은 운송길이 막히면서 크리스마스 당일까지 택배 배송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연방 국무부가 미국 비이민 비자 발급을 위한 대면 인터뷰 면제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LA 카운티가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함에 따라 코로나 위험 등급을 높음에서 중간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삼성 세탁기에서 화재 위험성이 제기돼 66만여 대가 리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 전역에 겨울 허리케인으로 불리는 폭탄 사이클론이 덮쳤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오하이오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눈보라치는 악천후 속에 50대가 넘는 차량이 연쇄 추돌해 최소 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우려했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두영 기자입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친 고속도로 한복판. 온 도로에 차량 수십 대가 뒤엉켜 있습니다. 검은색 SUV 차량 한 대는 구조 트럭에 묶여 매달려 있고 한 여성은 뒤엉킨 차 사이에서 겨우 빠져나옵니다. 오하이오주 경찰은 샌더스키 카운티 인근 고속도로에서 50대 이상의 차량이 연쇄 추돌해 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This afternoon, troopers from multiple posts in the Sandusky area responded to a crash on the Ohio Turnpike. This crash had approximately 50 vehicles involved, resulting in at least one fatality and had multiple people injured. The weather outside is not favorable. 당시 고속도로는 눈과 추위로 길이 얼어붙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크고 작은 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 do too. I pray to Jesus that everyone survives, recovers in good health. 해당 고속도로는 사고 차량 수습 등으로 현재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한편 미 전역은 겨울 허리케인으로 불리는 폭탄 사이클론에 150만 가구가 정전되고 항공기와 기차의 결항 사태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주에서는 자동차 운행 금지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내년 초까지 1억 명 이상이 여행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폭탄 사이클론까지 겹쳐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미 전역을 강타한 겨울 눈폭풍의 여파로 우편과 택배 배송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페덱스에 따르면 겨울철 한파로 멤피스, 인디애나폴리스 등 중부나 동부 지역으로 배송하는 경우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택배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UPS 역시 켄터키주, 일리노이주 일부 지역에서 배송 지연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USPS는 사우스 다코타 지역에서 53개, 노스다코타 지역에서 20개의 우체국을 일시 폐쇄했으며 아마존도 일부 시설을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택배업체들은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고객들에게 계단이나 우편함 등 소포를 받을 장소에 눈을 치워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비이민 비자 발급을 위한 대면 인터뷰 면제 조치가 내년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연방 국무부는 오늘 미국 유학과 취업 등에 필요한 비이민 비자 발급을 위한 대면 인터뷰 면제 조치가 내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지난 2020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비이민 비자에 대한 대면 인터뷰를 면제한 바 있습니다. 대면 인터뷰 면제가 가능한 비자는 유학생에 적용되는 F와 M, 교환학생을 위한 제2비자 등입니다. 고숙련 취업자를 위한 H1B와 과학, 예술 등의 분야와 관련된 O비자 등의 일부 신청자 역시 대면 인터뷰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매장 내 절도로 천문학적인 수준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 소매협회는 지난해 소매업계의 재고량에 대한 손실액을 나타내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액이 945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소매업계의 전체 매출액의 1.4%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특히 이 같은 손실액 발생의 주 이유는 대부분 도난 때문이며 코로나19로 매장 내 경비원이나 직원의 수가 줄어든 것도 절도 급증의 주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홈디포, 베스트바이, CBS 등 대형 소매업체의 최고 경영자들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범죄에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연방의회에 보낸 바 있습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로 운전을 하다 8중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연방당국이 특별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대규모 리콜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고속도로에 차량 여러 대가 뒤엉켜 있습니다. 흰색 승용차는 다른 차량과 터널벽 사이에 끼어 공중에 들려 있습니다. Look at right there, the two cars. Did you see them? Oh my gosh. 앞서가던 테슬라 차량이 차선을 바꾼 뒤 갑자기 속도가 줄면서 8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He just made a sudden stop, and at that point it was nowhere to go. You couldn't go left, right, nowhere. 테슬라 운전자는 차량이 오작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켜고 달리던 중 밟지도 않은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속도가 시속 90km에서 한순간에 30km까지 줄었다는 겁니다. 완전 자율주행 기능은 차량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로 설치 가격이 2천만 원에 달합니다. 테슬라가 자랑하는 최신 기술이지만 출시 초기부터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It is the worst in terms of reliability that I've ever seen. From all the testing we've done,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I've never seen a product that has this many failures. 그런데도 테슬라는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머스크는 모든 구매자가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쓸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풀겠다고 발표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날이 8중 추돌 사고가 발생한 당일이었습니다. 조사에 착수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오작동 의심 사고 41건을 분석 중입니다. 결함이 확인되면 대규모 리콜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9% 가까이 떨어져 2년여 만에 바닥을 쳤습니다. 이례적으로 할인 행사를 발표했는데 시장에서는 안 팔린다는 방증으로 해석되면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머스크가 테슬라 보유 지분을 팔지 않겠다며 급히 방어에 나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약속을 깬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 위기까지 겹치면서 이른바 머스크 리스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못 이겨 사업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한 기업들이 캘리포니아주를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 코스몬트 로즈 사업 운영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캘리포니아주 내 기업들 가운데 64%가 캘리포니아주를 떠나 사업 운영비가 저렴한 네바다, 애리조나, 텍사스주 등으로 이전했습니다. 보고서는 기업 이전의 가장 큰 이유는 타주보다 값비싼 캘리포니아주의 인건비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내년부터 캘리포니아 최저임금은 시간당 $15 50센트로 인상되며 이는 텍사스, 아이다호, 유타의 최저임금의 2배에 이르는 금액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사업하기 비싼 곳은 LA 카운티라고 덧붙였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위험 등급이 지난 8일 높음으로 상향 조정된 후 2주 만에 다시 중간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최근 평균 코로나19 감염자가 2주 전에 비해 12% 감소한 2,600여 명으로 집계됐다면서 이로 카운티 내 위험 등급을 높음에서 중간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lthough transmission remains elevated and hospitalization rates are higher now than they were in July, as we noted earlier, our case numbers are declining. And with the decline in the case rate, LA County will move today from the high community level to the medium community level. 전문가들은 크리스마스 연휴에 따른 모임과 여행객들이 증가해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할 수 있다면서 현재 위험 등급이 하향됐지만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위험 등급은 중간에서 높음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경비행기가 불시착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어제 오후 3시 15분쯤 산타모니카 공항에서 이륙한 경비행기가 엔진 문제로 해변가에 긴급 착륙을 시도하다 전복됐다고 밝혔습니다. We do have a report that they did report some sort of emergency to the tower at Santa Monica Airport. 이번 사고로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던 렉스 민터 전 산타모니카 시장이 숨졌으며 조종사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타모니카시 당국은 지난 1963년부터 1967년까지 시장직을 역임한 렉스 민터 전 시장을 기리기 위해 시청 건물에 조기를 개양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삼성 세탁기에서 화재 위험이 제기돼 수십만 대가 리콜됐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C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 중인 삼성 전자동 세탁기의 일부 모델에서 조작 패널이 과열돼 화재 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총 66만 3,500대의 세탁기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6월부터 올 12월까지 생산 판매된 전자동 세탁기 14개 모델 66만 대입니다. 삼성전자는 무료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리콜 대상에 와이파이 모듈이 장착되어 있을 경우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별도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길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18억 달러가 넘는 군사 지원을 약속받은 지 하루 만에 종전 의사를 밝힌 건데요. 미국은 푸틴의 실제 속내는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나림 기자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2조 3천억 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약속받은 바로 다음 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전쟁을 끝내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Наша цель не раскручивать этот маховик военного конфликта, а наоборот закончить эту войну. 또 종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빠를수록 좋다면서 외교적 해결을 포기한 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한 패트리엇은 낡은 무기로 평가절하했습니다. 푸틴은 패트리엇을 배치하면 파괴할 것이라며 미국의 군사 지원은 전투를 연장시킬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푸틴의 종전 언급에 대해 미국은 단지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백악관은 푸틴에게는 전쟁 종식을 위해 협상할 의지가 전혀 없다며 진정성을 먼저 보여야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는 또 다른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실 푸틴이 전쟁이라는 단어 자체를 직접 언급한 것도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개전 이후 푸틴 대통령은 줄곧 우크라이나 전쟁을 특별 군사작전으로 불러왔습니다.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면 허위 정보 유포로 처벌하도록 법까지 바꿨고 15년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만 100명이 넘습니다. 러시아의 한 야권 인사는 수천 명이 전쟁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기소됐다며 푸틴도 기소해달라는 소장을 러시아 검찰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중국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이른바 비밀 경찰서를 해외 여러 곳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도 서울 강남의 한 중식당이 중국의 비밀 경찰서로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서혜영 기자입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한 주택가. 현지 언론은 이 건물이 중국의 비밀 경찰서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인, 특히 반체제 인사를 감시하고 본국으로 송환을 시도하는 거점이란 겁니다. He said he's from Rotterdam and he's from Chinese Overseas Police Service, like this. And he wanted you to come? Yeah, he wanted me to come and he wanted to talk to me. 네덜란드 당국은 이 건물을 폐쇄했고 캐나다와 헝가리도 비밀 경찰서로 의심되는 곳을 적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강남의 한 중식당이 비밀 경찰서로 의심된다는 조선일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황상 이 중식당으로 지목된 곳은 현재는 영업 중이지만 1월부터는 내부 공사 때문에 당분간 휴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즘 31일날까지 영업하고요. 네네네. 저는 심의 검사 들어갑니다. 하나도 1월달 말. 이 식당은 의혹과는 상관없다는 입장이지만 보도들이 이어지자 문을 닫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중국이 서울에 해외 경찰서를 설치했고 한 중식당이 의심된다는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며 해외 경찰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해 53개국에 걸쳐
102개 이상의 비밀 경찰서를 운영해 반체제 인사 감시 등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관련 동향을 주목하고 있고 국내 수사기관들과도 소통을 하고 있다며 사실관계 파악부터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북한이 정찰 위성이라고 주장하며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지 닷새 만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곧 열릴 당 전원회의를 앞두고 내부 결집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익표 기자입니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각각 250km, 350km를 날아가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군 당국은 미사일의 세부 재원을 분석 중입니다. 2, 3년 전부터 북한이 집중적으로 발사하고 있는 기존 고체 연료 단거리 미사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개량 중인 신형 미사일의 시험 발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거는 계속 테스트해야지 말하자면 그게 안정성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다만 군은 북한이 우리 측 탐지 능력을 파악할 수 있어 미사일의 비행거리를 제외한 추가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정찰 위성이라고 주장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지 닷새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남측이 자신들이 공개한 위성 사진을 평가절하한 데에 따른 반발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미국의 전략무기인 F-22 전투기와 B-52H 전략폭격기가 동원됐던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으로도 보입니다. 북한이 통상 12월 말부터 한 해를 결산하는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만큼 군사 분야 성과를 정리하며 내부 결집을 이어가기 위한 도발이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추가 발사 가능성도 내비쳤던 만큼 군은 북한의 다양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한국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연말 특별사면 대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포함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최종 명단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야당은 이 전 대통령 사면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면이 최종 확정될 경우 15년여 남은 형기는 모두 면제됩니다. 특사 대상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으로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이어서 자녀형만 면제될 뿐 오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이 밖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처벌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야당은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은 결코 국민 통합이 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사면이 단행되면 이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별금 130억 원 중 미납된 82억 원이 면제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런 특혜를 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입니까? 또 이 전 대통령 사면에 김경수 전 지사를 끌어들여 국민 비판을 희석하려는 태도는 비겁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정됐던 수순이라며 결정을 반겼지만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면 대상자 명단을 넘겨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명단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투나잇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